안녕하세요. 아베체 김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약간은 무거운 내용을 좀 다룰 거예요.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틀린 부분을 그 고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을 SNS에 올려주신 분들의 노고와 노력 이런 것들은 높이 사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SNS에서 걸러야 하는 꿀팁이지만 꿀팁이지 말고 걸러야 되는 내용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즘 이슈가 되는 내용이긴 한데 기화 현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분을 사용해라. 좀 오래된 내용이죠. 전분을 사용해라. 아직도 질문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전분을 썼을 때 기화 현상이 덜 일어난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전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성분, 트리트먼트를 넣으셔도 기화 현상은 덜 발생해요. 탈색이라는 거는 일제에 들어가 있는 알칼리 성분, 탈색을 일으키도록 도와주고 탈색을 하는 성분이죠. 과황산 암모늄, 과황산 칼슘, 칼륨 뭐 등등 과황산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폭발물 제조에 쓰이는 성분인데, 걔네들이 탈색도 하고 과산화수소의 탈색을 도와주기도 해요. 그 주성분이 탈색약의 주성분인 것과 이제 과산화수소가 만나서 폭발하면서 생기는 그런 역할이 이제 모발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역할인데, 둘이 만났을 때 가장 그 일이 잘 발생해요. 잘 일어나요. 서로가 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성분을 넣어, 트리트먼트를 넣거나 전분을 넣거나, 전분뿐만 아니라 뭐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혹은 거기다가 물을 많이 부어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많이 부어도 역시 기화 현상은 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1, 2제의 역할을 다른 성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중재 역할을 해서 찰떡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 놓으니까. 강산인 일제와 탈색약과 죄송합니다. 강알칼리인 탈색약과 강산인 이제가, 과산화수소가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싸우는 거에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다른 성분이 들어갔어요. 당연히 기화 현상이 덜 생기겠죠. 싸우려고 하는데 말리니까 누군가가. 기화 현상이 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니냐, 기화 현상 예방 아니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기화 현상은 덜 생기지만 탈색력은 떨어진다. 자,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했는데 탈색력이 별로 떨어지는 것 같지 않던데요. 탈색력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약간 떨어지는 거는 1회 탈색만으로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어떤 이제 탈색을 하시려고 하실 때 여러 번 탈색을 해야 돼요. 한 3회는 탈색해야 되는 머리야. 그런데 전분을 넣고 해. 어떻게 될까요? 4회 탈색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탈색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탈색 2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자칫하면 3번 탈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전분이라는 걸 너머로 해서. 기화현상이 덜 된다? 기화현상은 덜 될 수밖에 없지만 탈색력이 떨어진다. 결국 저의 입장에서는 이 팁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문을 하시거나 나는 생각이 달라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것도 역시 기화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화현상 대처. 네, 대처. 이건 예방이고, 위에 거는 예방. 기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데 기화현상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 기화현상이 생겼어요. 열이 막 나.
부글부글 끓어올라. 막 물이 뚝뚝 떨어져. 그럴 때 pH 밸런스제를 뿌려라. 그러면 기화현상이 덜 생긴다. 당연한 거죠. 이것도 역시 뭐 위에 전부라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당연히 pH 밸런스제를 뿌리면 pH 밸런스제는 뭐예요? 강산이잖아요. pH 3. 뭐 요즘에는 뭐 강알칼리제가 과산화수와 만나서 막 탈색을 해야 되는데 얘가 pH 밸런스를 뿌려서 더 산성으로 더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당연히 탈색약, 일제히 탈색약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화현상을 그러니까 기화현상이 발생했을 때 기화현상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기화현상을 없애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탈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pH 밸런스제를 뿌리게 되면 탈색이 안 되는 거예요. 탈색이 안 돼. 탈색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떡할 건데? 손님하고 싸울 거예요? 아니면 손님 머리 탓이라고 할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기화현상이 발생했어. pH 밸런스제를 뿌려. 이미 발생한 데는 얼룩이 생겼을 텐데요. 그럼 다시 톤다운 할 거예요. 그렇죠? 톤다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pH 밸런스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핸들링을 해주고, 부드럽게 핸들링을 해주고, 그리고 물이나 열이 많이 발생했다면 걷어내어주고, 우리 염색할 때 도구를 다룬 게 있죠. 도구편. 그때 사용했던 뭐 걷어내기 위해서 실리콘 브러쉬라던가 아니면 그 장갑, 걷어내는 장갑, 그런 걸 통해서 그 부분을 걷어내주고 탈색약을 다시 도포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탈색이라는 목표를 우리는 두고 있으니까, 이 손님 머리를 좀 밝게 해야 되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pH 밸런스제를 뿌리시기보다는 걷어내고 다시 재도포한다. 자, 여기서 그러면 기화현상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하는 기화현상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화현상은 이런 거예요. 일제와 이제, 탈색약과 이제가 탈색약 통에 뒤에 있는 처방이 있어요. 1대2로 써라, 1대3으로 써라, 1대1로 써라, 이런 처방이 있는데 그 처방에 맞춰서 내가 그 회사 제품을 사용했어요. 비율을 맞춰서. 그런데 얘는 안정적이네요. 알칼리제와 산성이 만나서 회사가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걔는 분명히 안정적인 애일 거예요. 근데 모발로 갔더니 모발에 화학적인 성분이 남아있어요. 어떤 성분이? 우리가 시술한 화학적인 시술이거나 혹은 손님이 집에서 사용하는 어떤 홈케어의 성분이거나 혹은 수돗물 소독약인 클로린, 염소 성분이 잔류하고 있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요즘에 이슈가 되는 뭐 마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잔류하게 되면 화학성분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시술하기 위한 화학성분 일제와 이제가 들어갔을 때 일제와 이제 비율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산화수소가 깜짝 놀라서 막 산소를 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요거 지워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과산화수소는 H2O2. 자, 얘가 H2O와 O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기화현상이 발생하면 물이 많이 생기는 이유, 이렇게 분리가 되면 얘는 물이죠. 얘는 산소. 요거 두 개가, 정확히는 요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요렇게 O2가 산소죠. 산소 분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H2O2가 과산화수소가 H2O와 O로 분리가 자연스럽게 되어야만 탈색을 우리가 도포하고 시술이 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여유 있게 분리가 되어야만 물도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증발하고 산소도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모발 속에서 탈색이라는 거를 막 해내죠, 얘가. 그런데 얘가 분리가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비율이 깨졌으니까. 모발 속에 어떤 성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율이 깨지는 거죠. 그게 기화 현상이에요. 물이 많이 발생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얘네들이 너무 빠르게 분리가 돼서 열이 나는 그런 현상을 기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염색이나 탈색할 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예방하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H2O, 물과 산소. 자, 이거 어떻게 예방해요? 처음엔 아마 도포가 다 끝나게 되면 이럴 거예요. 도포가 다 끝나면 제일 먼저 열이, 기화현상이 발생할 머리들은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화학적인 시술이 많이 된 모발이야. 이 모발은. 그럼 어때요? 아, 기화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구나. 그러면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약을 발라요. 1대3으로 도포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탈색약과 산화제를 만약에 1대3으로 도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포를 했어요. 근데 기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주시하는 거죠. 도포가 다 끝나면 체크를 해. H2O가 발생하는지, 물이 발생하는지, 너무 빨리 분리가 돼서 열이 발생하는지, 산소가 발생해서 빨리 발생해서 부글부글 끓는지, 이것들을 체크해. 약간의 미열이 발생해. 살짝 수분감이 생겼어. 얘는 아직 기화현상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기화현상이 발생하려고 지금 약간 첫 단계 정도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들링.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모발을. 부드럽게 마사지. 왜냐면 기화현상이라고 하는 애는 비율이 깨졌는데 그 비율이 깨진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모발 속에 한 가닥의 모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두피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전체가 다 같은 성분이 아니죠. 만약에 어떤 화학적인 시술을 했어요. 요 기간 동안 화학적인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잔류하고 있는 어떤 금속, 알칼리 성분이 많아요. 그러면 전체에다가 탈색약을 이렇게 도포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게 기화현상이 처음에 어디서 발생하냐?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도포하면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이 나고 물이 생기고 끓어올라.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거 걷어내고 샴푸하고 다시 도포요? pH 밸런스 젤 뿌려요? 말이 안 되죠. 여기를 약성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돼. 핸들링을 해주는 거죠. 자, 첫 번째, 화학성분이, 모발 속 화학성분이 잔류. 기화현상의 이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마사지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 의외로 일제와 이제를 잘 섞지 않아요. 잘 섞지 않아서. 일제와 이제를 잘 섞지 않아서. 덜 섞었어. 자, 1대3으로 섞으라고 했는데 내가 덜 섞어서 어디는 1대2, 어디는 1대4예요. 이렇게 약이 섞어져 있어요. 모발을 여기다 도포를 했어. 여기에 1대2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대2의 약이 도포가 되었어요. 얘는 비율이 깨진 상태죠. 특히나 산화제가 덜 들어가면 기화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역시 기화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1대3 또는 1대4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럼 얘를 섞어서 1대3으로 만들어줘야죠. 핸들링에서. 이것만으로도 기화현상은 예방할 수 있다. 자, 기화현상 예방할 때 필요한 거 전분 섞는 게 아니라 핸들링 해줘라. 알겠습니까? 핸들링. 두 번째, 기화현상이 발생했어요. 기화현상이. 기화현상이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pH 밸런스 젤 뿌려? 아니에요. pH 밸런스 젤 뿌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열이 많이 물이 떨어졌어. 그러면 부드럽게 걷어내 주세요. 부드럽게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뭘 해요? pH 밸런스 젤 뿌리는 게 아니라 약을 다시 재도포해 주면 돼요. 어떤 약을 그때? 어떤 약을 재도포? 1대3의 비율의 약이었다면 1대3이 아니라 1대4인 약을 재도포해 줘라. 그 부분에다가 1대4인 약을 재도포해 주세요. 1대4. 왜 1대4인 약을 도포해야 되냐면, 자, 우리 기화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산화수소가 너무 과하게 분리돼서잖아요. 물이 생기고 산소가 생기고 열이 발생하는 이유. 그쵸? 그럼 과산화수소가 지금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과산화수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과산화수소 입장에서. 자, 과산화수소 입장에서 얘는 한 개의 어떤 다른 성분을 만나야 얘는 안정적인 애예요. 근데 모발로 갔더니 다른 화학 성분이 잔류하고 있네?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나는 셋이서 하나를 상대해야 되는데 들어갔더니 하나가 더 있어. 모발 속에. 알칼리 성분이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2대 3이 되는 거죠. 과산화수 입장에서는 나는 강산인데 알칼리제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를 만난 거예요. 불안정해지죠, 갑자기. 그러니까 모발 속에 알칼리제가 많이 있을 때는, 잔류하고 있는 어떤 화학 성분이 많을 때는 산화제를 줄이는 게 아니고 늘려라. 산화제를 늘려서 산화제를 더 넣은 1대 3이라면 1대 4, 1대 2인 약이라면 1대 3으로 섞어 주신 후에 다시 재도포해라. 이것이 기화현상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댓글로 많이 질문해 주세요.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3번 약재 믹스할 때 한 방향으로 젓기, 그리고 노란색, 보색 처리할 때 오렌지 컬러를 첨가해라.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색은 이론이 50%입니다. 이론만 잘 내 걸로 만들면 나머지는 좀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어떤 창의성이고 지켜야 할 화학적인 역할만, 기본만, 베이직만 지키면 나머지는 이제 거의 디자인이고 창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니까 염색이 좀 지루하고 힘드시더라도 이론을 좀 더 내 걸로 만드는데 공부를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십시오. 감사합니다.